이렇게 났던 게 이렇게 좀 소리가 변해요.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숨소리를 언따의 숨선생입니다. 오늘 강좌의 주제는요, 소리의 위치. 소리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. 소리의 위치는 어떻게 보통 트레이닝 할 때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은지, 노래할 때는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, 그리고 이 소리의 위치가 주는 어떤 영향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 소리의 위치를 왜 신경 써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의 위치가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. 이 소리의 위치가 참 추상적이죠. 느낌적인 느낌인데,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소리의 위치 때문에 소리가 어디에서 나느냐, 어떠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, 위치라고 하자. 그냥 어디에서 나느냐에 따라서 이 어떤 발성적인 능력도 굉장히 많이 평가될 수 있고요. 그만큼 소리의 질감에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고요. 이 소리가 나는 위치 때문에 음색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. 즉, 그 음악, 실제로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줘요. 이 소리의 위치가. 그런 의미에서 이 소리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. 내가 어디에서 소리를 내느냐, 또 어떠한 형태로 소리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, 이 소리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좋냐면 공간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우선 이제 공간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, 이게 단순히 어떤 이 소리가 나는 공간이 넓냐 좁냐 이런 어떤 단순한 패턴은 아니고요. 내 능력에 따라서 내 밸런스보다 크냐 좁냐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어떤 절대적으로 큰 공간을 갖고 있냐 좁은 공간을 갖고 있냐, 이것도 물론 이제 소리를 낼 때 발성 훈련, 노래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지만, 이것보다는 내 능력에 비해서 큰 세팅을 갖고 있냐, 내가 그 어떤 소리를 내는 공간감에 비해서 이게 좁은 세팅을 갖고 있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소리를 앞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싶어도 내가 공간이 이렇게 많이 세팅되어 있으면 앞으로 잘 못 나가요. 무슨 말이냐면, 예를 들어서 공간이 넓은데 그 공간이 넓었을 때 주는 그 장점이 뭐냐면, 굉장히 따뜻한 음색 혹은 이렇게 열린 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주는데, 내가 이 공간을 다 채울 만한 호흡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리 앞으로 보내고 싶고 이렇게 선명한 소리를 내고 싶어도, 그렇죠, 이렇게 먹는 톤의 패턴을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렇게 이런 어떤 공간감, 내 능력에 따라서 넓냐 좁냐에 따라서 소리의 위치가 이렇게 정해져 버려요. 내가 아무리 앞으로 내고 싶어도 내 능력, 이 공간, 나는 어떤 기본적으로 넓은 공간을 갖고 있는데 호흡의 능력이 예를 들어서 뒷받침해주지 못하면, 그렇죠, 소리의 위치가 뒤쪽으로 결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나의 밸런스에 따라서, 그렇죠, 소리의 위치가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. 또 조금 더 이거를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, 이런 어떤 소리의 위치를 결정하는 게 이런 어떤 나의 밸런스, 나의 공간감, 나의 능력 이런 것도 있지만 발음의 능력도 굉장히 무시 못합니다. 발음. 왜 그러냐면 디테일하게 말하면 이 발음의 위치 때문인데, 각 발음마다 고유의 위치가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, 각 모음값마다 혀의 움직임, 입술의 움직임, 턱의 움직임이 계속 달라져요. 턱 움직임 다르죠. 에, 이, 오, 우. 이렇게 겉으로만 보더라도 아예 요 할 때 입술도 달라지고 턱도 달라지는데, 이 입 안쪽으로는 혀의 움직임도 굉장히 또 많이 변화가 됩니다. 즉,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의 변화도 있고, 그렇죠, 이 안면의 변화도 굉장히 많아요. 그렇죠, 이런 움직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밸런스, 공간감이 위치를 결정하기도 하고요. 이런 것들 때문에 각 발음이 주는 어떤 발성적인 효과 또한 굉장히 많겠죠. 예를 들어서 아 발음 같은 경우는 다른 발음들에 비해서 턱이 굉장히 오픈이 잘 되다 보니까 보이스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져요.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 발음 같은 경우는 입술이 아무래도 많이 나와야 돼요. 즉, 턱이 클로즈드, 닫혀야 되기 때문에 좀 좁은 소리가 날 가능성은 많지만,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설명드렸죠. 파워 훈련이나 어떤 이런 압보자 훈련을 할 때 우 발음을 하면 좋은 게, 그렇죠, 이 좁아지는 성질 때문에, 즉 잘 클로즈드 되기 때문에 보갑을 지키기 좋고, 이런 어떤 여타 기타 등등의 효과가 있다. 이렇게 어떤 발음마다 각 고유의 어떤
장점, 단점,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매 훈련마다 이렇게 발음을 적재적소에 섞기도 해요. 적재적소에 이렇게 발음을 선택해서 트레이닝하기도 하고요. 혹은 두 발음을 서로 이제 장단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섞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노래를 부르거나 이럴 때 보이스 톤이 형성이 되고 다양한 이런 다양성 때문에 음악이 좋아지고 이게 멋있게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테크닉이 좀 부족하게 들리기도 하고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겠죠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각 발음마다 움직임이 주는 어떤 턱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이런 고유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움직임 때문에도 소리의 위치가 변하더라요. 아 발음, 어 발음, 이 발음, 에 발음 이런 어떤 발음마다 소리의 위치가 변하더라. 그래서 어떻게 발음을 해주느냐 그리고 내가 발음을 잘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발음 또한 공간감의 능력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죠. 근데 나의 밸런스에서 요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또 변수가 굉장히 많죠. 그래서 이 소리의 위치를 설명할 때 진짜 힘들어요. 어려워요. 이렇게 특히나 더군다나 이제 제가 뭐 1대1 레슨을 하면 이제 그 학생에 맞는 어떤 그것만 설명을 해주면 되지만 이렇게 온라인상 불특정 다수를 대놓고 설명을 할 때는 수많은 케이스를 설명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하죠. 그래서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정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떻게 스탠다드하게 이렇게 훈련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정성적인 방법으로 노멀한 보이스를 만들까 요거를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. 제가 기준점을 딱 제시해 드리고 이 기준에서 혹시라도 벗어나게 내 목소리가 세팅돼 있으면은 이렇게 연습을 해보자. 그리고 안 되면 그렇죠. 음성 피드백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. 아시겠죠? 자, 먼저 이제 정답적인 것부터 좀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리면 소리의 위치는 좀 앞쪽에 있는 게 좋아요. 앞쪽. 기준이 어디냐? 앞쪽은 어디 앞쪽입니까? 라고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겠죠. 그 기준이 어디냐면, 자, 봐봐요. 사람 옆모습을 그려놓고 사람 옆모습을 딱 봤을 때 이 귀나 턱, 이 앞쪽으로 소리가 나는 어떤 느낌이 날 때 내가 소리를 잘 보내고 있구나. 혹은 호흡을 그렇게 앞으로 자꾸 보내려는 어떤 이런 트레이닝을 많이 하실수록 소리가 앞으로 잘 나갈 가능성들이 많아요. 이게 왜 소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냐면요. 그 소리가 앞으로 나갈 때 성질이 뭐냐면 좀 전달력이 좋아져요. 소리가 선명해지고. 그런데 또 이게 너무 앞에만 있으면 공간감이 없어요. 공간감이 없어서 단점은 너무 앞으로 세팅돼 있으면은 공간감 형성이 안 되고 딱딱한 보이스가 연출이 될 수 있고 살짝 소리 지르는 듯한 톤이 될 수 있고 그렇죠. 좁아져요. 앞쪽으로만 너무 향해 있으면. 그러면 반대로 이 턱이나 귀 쪽, 이 뒤쪽으로 형성돼 있으면은 이 반대예요. 다 뭐 공간감이 형성이 잘 되고요. 뭐 따뜻한 톤이 잘 되고 뭐 열리는 패턴의 소리가 잘 되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호흡의 패턴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좀 답답한 소리, 먹는 소리가 연출될 가능성이 많겠죠. 그리고 너무 과하게 되면 이런 어떤 성악과 같은 톤이 날 수도 있고 좀 더 과하게 되면 이것 또한 좁아져요.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발성 공부를 하실 때, 즉 노래 부르거나 발성 공부를 하실 때 내 능력에 70% 이상 세팅을 넘어가면 안 좋아요. 즉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. 너무 많이 연다던가 너무 많이 클로즈드 한다던가 너무 많이 소리를 키운다던가 너무 높은 음을 낸다던가 이거는 내 능력이 항상 70%만 써야 돼요. 발성에서는 70%만 쓰지만 노래에서는 이게 더 커트라인이 낮아져야 돼요. 50%만 써야 돼요. 그래야 좀 더 그래야 좀 더 안정적인 소리, 멋있는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. 이거는 꼭 공식이니까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. 내가 발성 트레이닝을 할 때는 항상 내가 가진 능력, 모든 능력의 70%만 쓴다. 이거는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노래를 하거나 소리를 낼 때 귀 앞쪽으로 혹은 턱의 앞쪽 혹은 입술 쪽으로 소리를 좀 더 낸다라는 느낌을 갖고 소리를 내주시는 게 좋은데 사람마다 좀 이 느낌이 다르겠죠. 그래서 항상 녹음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내가 너무 선명한가 혹은 할 때 너무 딱딱한 보이스인가 이럴 때는 발음을 자꾸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. 반대로
반대로 어발음. 이 어발음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뒷공간을 살려달라는 이야기예요. 턱 이쪽을 자꾸 살려주는 게 좋은데, 예를 들어서 발성 잠깐 보여드릴게요. 이런 느낌들이 이제 앞쪽으로만 향한 건데, 이게 좀 더 이제 과해지면 이제 저도 목이 좁아지거나 좀 더 딱딱한 톤이라던가 아니면 좀 더 지르는 톤이 나오겠죠. 근데 난 이렇게 하기 싫어. 좀 더 딱딱해지는 것 같고 목에 좀 데미지가 와.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어발음을 섞는 거예요. 발음으로 피드백을 드리면 이제 이런 거고, 혹은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이런 발음 피드백보다는 야, 뒤에 공간을 좀 열어봐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. 사실 맨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공간감에 대한 이해도, 나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공간감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만, 이 공간에 대한 표현이 곧 발음의 표현이다, 이렇게 접근을 해주고, 제가 이걸 좀 섞어보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, 어발음을 좀 섞어보면 이렇게 났던 게 이렇게 좀 소리가 변해요. 아시겠나요?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면 좋고요.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제 녹음을 해보면 굉장히 좋겠죠. 아시겠나요? 소리는 전적으로 좀 앞으로 내보내야 된다. 다시 가까이 와서. 소리는 전적으로 앞으로 내보내는 성질, 멀리 보내는 성질이 있어야 되지만, 이게 너무 치우치면 그렇죠, 소리가 딱딱해질 가능성이 있고 뭐 이렇게 협착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, 항상 이 뒷공간을 살려주는, 이 앞으로 보내되 여기 공간은 항상 이렇게 공간감에 있는 소리를 만들어주자. 그거를 발음적으로 보면은 그렇죠,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빨리 캐치하셨을 거야. 어의 느낌이 좀 있게, 이 어의 느낌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아와 어가 주는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많이 하셔도 쉽게 응용할 수 있어요. 여러분들 자, 따라서 아 해보세요. 아, 그렇죠. 아, 이게 앞쪽으로 보내는 느낌이고요. 이게 공간이 열렸다의 느낌이에요.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얼마나 잘 섞었느냐, 그리고 나의 몸은 이거를 얼마나 잘 표현해낼 수 있느냐, 요걸로 소리의 위치가 혹은 소리의 톤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. 발음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, 발음을 좀 하셔도 좋아요. 왜 그러냐면 발음은 좀 턱이 좀 잘 열려야 되거든요. 근데 실제로 가창에서 쓰이는 거는 발음보다는 발음의 느낌이에요. 이런 느낌으로 좀 발음이 좀 모든 발음에서 살게 하면은 내가 굳이 턱이 잘 열리지 않아도 공간감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발성보다는 노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. 노래에.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 순간 노래할 때마다 턱을 막 과하게 열거나 공간을 과하게 세팅할 수 없잖아요. 턱이 잘 열려야 공간이 잘 세팅이 되는데, 그런 의미에서 발음이 잘 선명하게 나타나게 해주시면 공간감을 좀 더 섞는 보이스 패턴을 공부할 수 있다. 여기까지도 좀 아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영상 맨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런 소리들의 위치가 생겨나는 이유가 사람마다 사실은 굉장히 다 달라요. 사실은 굉장히 달라서 케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거를 설명해 드릴 수 없다는 거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. 제가 또 이제 항상 특히 이제 발성 강좌 영상을 찍을 때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쉽게 설명할까요? 오늘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듯한 최대한 쉽게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,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 있을 거고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런 거는 이제 저한테 질문을 남겨주셔서 각자 이제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고, 또 훈련을 하다가 이제 도저히 이 소리의 어떤 기준점이 내가 좁아지는 건지 열린 패턴인지 닫힌 패턴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음성 피드백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받으셔도 좋고요. 저한테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오늘 소리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고요. 이렇게 영상을 항상 찍고 나면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.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더 이렇게 잘하면 정리를 잘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, 자, 일단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언제든지 피드백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.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